안녕하세요. 12월 28일 라디오 금저 뉴스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12월 20일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이후로 감소세가 뚜렷함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금천구 일일 확진자 수인데요. 지난주 여기 구간이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그 앞주가 2주 전이죠. 2주 전 시작하면서 그 시작할 때 지금에는 약 100명까지도 육박했죠. 그리고 80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명에서 4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된 주말에는 지금 22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천구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감소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더 둔감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3주 전 같은 경우는 7,100명에서 5,800명까지 했다가 7,800명 요 즈음에서부터 방역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7,400명에서 지금 4,200명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전주 같은 경우는 7,800명에서 5,300명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지금 캡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 연시라는 점이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쉽죠.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하루 1년에 한 번 송년회 때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만 명을 예상했었지만 사실 1만 명이 육박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중증 환자 수가 관건이었는데 중증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방역 지침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요거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지켜내고 그리고 방역 지침을 좀 어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내년 1월 2일까지 좀 강화된 방역 지침이 되긴 하지만 이후에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초 같은 경우는 4,000명 선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만 4,000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몇 주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좀 많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이런 방역 지침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12월 16일에 예산안을 의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조례 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16일 예산 본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결특위가 12월 2일부터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와 비협조적인 부분, 서울시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12월 12일 코로나가 서울시 그 간부 들 의해서 좀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중구보건소가 지금 예결특위를 중단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예결특위를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12월 15일 온라인으로라도 재개를 하자 해가지고 일단 온라인 심사를 재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22일 날 본회의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안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례 심의 안건만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원래 정례회 의결이 12월 20일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를 5일간 연장해서 27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22일 날 진행하고 예결특위에서 23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준 예산은 없다.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7일 날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13일 날 예결특위에서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당일 오후에 서울시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반박을 좀 했고요. 24일 날 다시 예결특위는 생존지원금은 오세훈 시장 의지의 문제라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청도 다시 반박 보도 자료를 좀 냈고요. 27일 어제였죠. 본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심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는 24일 날 서울시의 반박 보도 자료를 다시 재반박하는 자료를 좀 배포를 했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예상되는 거는 뭐냐면 올 안에 준예산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올 안에 통과는 하겠다 하니까 일단 정례회는 끝났고 이제 임시회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아직 좀 의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루 전이라도 이제 발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임시회를 열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청에 3조 원의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3조 원이냐? 이거는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 중에서 1.5조 그리고 손실보장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영업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그 법인 중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1조 원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이어받는 직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행업 종사자 그리고 택시 등 이제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나 의료 지원 관련해서는 좀 사각지대가 있다 해서 여기에 5천억 해서 3조 원을 좀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 의회는 그 3조 원에 더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안 심사에 좀 너무 비협조적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할 것을 기자회견 통해서 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민생지원, 행정지원은 3조 원 조속히 편성할 것,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민생을 볼모로 한 공약사업 관철하겠다는 시도 중단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3조 원은 어렵다라고 좀 밝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수단을 고려했을 때 3조 원의 생존지원금은 편성이 어렵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는 23일 날 3조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재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세계 잉여금과 그리고 지금 여유 자금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에 가져갈 돈들도 보류시킨 상황에서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 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다 돈이 있다. 라고 좀 이렇게 반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서울시장이 끝까지 이 예산안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도 소송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절차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예산을 수정이 되면 이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동의를 하고 그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 의회가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서울시장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동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은 제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의를 받으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예산안을 서울시장의 요구에 따라 수정할 건지 아니면 처음에 의결한 대로 의결할 건지 더 결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률적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 예산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안에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안에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임시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 그리고 각 기관의 이런 기관 운영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통과를 못한다면 준 예산이 되지만 아까 서울 예결특위위원장이 밝혔듯이 올해 준 예산 없다라는 것은 올해는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동의를 받든 받지 않든 이것까지 감안하겠다라고 예상을 돼서 지금 하반기에 며칠 남지 않은 12월 말이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 소식이 하겠습니다. 금천구도 예산안 심의가 좀 있었고요. 금천구 의회가 지난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10월 20일 날 개수 조정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돈을 33억 정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비용이 총 33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26억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사업이 좀 더 뒤로 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금빛공원 내에 휘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스윙 분석기에 구매 비용이 있었는데 2억 3,700만 원 중에서 1억 7,400만 원을 좀 감액을 해서 총 33억 원을 좀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한 비용이 있으면 어딘가에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 대응 따라서 선별진료소 인건비 명목으로 1억 6,300만 원을 좀 증액했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억 9,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서울시의회에서 3조 원의 그 긴급 재난지원금 있었죠. 거기에서 지자체들이 감당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천구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최기단 국회의원이 주민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됐고 유튜브로 최기상 TV로 유튜브로 생중계된 좀 화면인데요.
일단은 금천구에서 여기서 좀 가장 큰 좀 확인이 된 거는 일단 일정은 대부분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온 상황이고 내년도 지금 여러 가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건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착공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완공한다는 이런 스케줄을 많은 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금천구에서 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병원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진 종합병원을 대형병원 빅5 병원에게 위탁 운영해라 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고요. 우정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확답은 피했습니다. 확답은 피하고 상급 병원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빅바우 병원이나 같은 경우는 뭐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한 것 같고요. 이날 좀 패널로는 우정의료재단에서는 전용준 본부장이 나와서 부영의 입장을 좀 대변을 했고요. 김영식 금천구 의사회 총무이사가 나와서 금천구의 의료기관들의 입장을 의사들의 입장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한림대학교 강남시병원 그리고 이경원 중앙대학교 병원 사회사업팀장도 좀 나와서 지역사회와 대형 의료병원 사이에 그런 지역사회 복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장태영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기획팀장은 여기 은평성모병원이 2019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면서 준비하면서 뭐 어떤 걸 준비했고 개원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떻게 개원한 이후의 특성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안내를 했고요. 최기찬 서울시 의원도 출연해서 일단 대형 종합병원이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만들어지고 그 연인원 하루 일일 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방문해 했을 때 이 최기찬 의원이 지금 남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이 노선이 수익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대형 병원이 들어선다면 이런 평가에서 좋은 수치를 얻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형병원이 만들어져야 남곡선 연장도 될 수 있다라고 또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일단은 임정환 금천구청 보건의료과장이 추진 경과보고와 제안을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아까 5가지 제안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올해 7월 달에 요게 대형병원 건립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 의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요구안인데요. 첫 번째로는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것,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 그리고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 금천 구민 일자리 우선 제공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상생 주문에 대해서 5가지 주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은 일단은 새로운 병원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직영원 채용이 2,30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의료 인력이 있고 비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인력은 금천구 안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비의료기관 비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금천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1위 최대 4,000명 정도가 내원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천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확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급병원 목표로 준비하겠다고만 밝혔고요. 감염병 대응책 센터 구축 같은 경우도 음압실이나 감압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옥상에 긴급 헬기가 내려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금천구 의사회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밝혔는데요. 좀 이 말을 좀 그대로 온 게 뭐냐면 대학병원에 갔던 지역 주민들도 결국에는 지역 병원을 다시 방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 수술을 하든 뭐 어떤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종합병원을 계속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의료원, 지역 기관을 통해서 치료나 재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것을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전달해주고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만이 환자와 지역 의원 그리고 종합병원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발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정의료재단이나 좀 금천구청이 이렇게 좀 핸들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좀 따뜻한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룡 테크노타운 18차, 20차 입주 기업들이 성금을 모아서요. 그래서 따뜻하게 성금을 좀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시흥사동 통통희망나리단이 새해 맞이 떡국떡 나눔을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23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희재 팬모임이죠. 희랑별에서 2년 연속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 덕분으로 금천구에 좀 어려우신 분들 금천구에 좀 더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마지막 뉴스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하셨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